오늘 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뤄볼 이슈가 많습니다. 두 분 모시고 자세하게 풀어볼 텐데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오전 내내 이제 떠들썩했던 게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첫 번째 TV 토론이었습니다. 90분 동안 진행이 됐었고 거기서 이제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 실시간으로 봤을 때도 지지율이 정말 이제 박빙을 기록하면서 관련한 좀 종목들에도 눈이 많이 갔었는데요. 자, 일단은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여론조사 해봤을 때도 이제 초박빙을 기록했다라는 게 지금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어느 쪽을 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먼저 큰 틀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그 TV 토론이 종료가 됐습니다. 시장에 미친 영향 어느 정도였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 토론회가 진행이 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기다려왔던 이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 이제 TV 토론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 지금 이제 관심의 경우는 좀 해리스 쪽이 좀 우세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경우는 뭐 해리스 관련주들이 또 장중에 들썩들썩 하는 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당분간에 뭔가 어떤 좀 대선 토론을 떠나서 이런 지지율로 따라서 관련주들의 좀 장중에 어떤 변동성은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해리스 이제 부통령에도 우위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주보다도 해리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는 좀 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대마 관련주라든지 이제 신재생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주, 뭐 헬스케어 관련주의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뭐 외환 시장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대선에 따른 얻었던 지지율 영향에 따라서 움직임이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의 경우는 뭔가 시선이 이제 해리스 쪽으로 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 때문에 관련된 분위기로 이어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현재로서는 어떤 추가 토론에 대해서는 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좀 시장 안에서는 뭔가 뚜렷하게 이제 트럼프 쪽이다, 해리스 쪽이다 이렇게 뚜렷하게 방향 잡기보다도 이 관련주 안에서도 뭔가 좀 들쑥날쑥하면서 이 종목별로 빠른 순환매적인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안에서도 이제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들 빠르게 순환매가 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지금은 일단 오늘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어요. 관련해서는 헬스케어나 뭐 신재생 이런 쪽, 대마 쪽까지 같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체크해 볼 거고요. 자, 이제 미 대선이 2달도 이제 남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우리 일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트레이드 할 때 그 부분의 전략을 챙겨가야 될 것 같은데, 이재은 대표님, 시나리오별로 그러니까 어느 쪽에 이제 당선이 되는지에 따라서 수혜주가 달라질 텐데 그 전략 좀 한번 짜볼까요? 일단은 뭐 오늘 흐름을 본다 하면은 대체적으로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그러니까 산업의 확장성에 있어서 기대감적인 측면이 있는 쪽은 뭐 해리스든 그리고 트럼프든 약간 강세가 나타나는 반면, 약간 좀 가볍게 테마주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오히려 세론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대마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이제 TV 토론 이후에 해리스 쪽으로 약간은 기세가 좀 기우는 느낌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여자 팝 가수 같은 경우에도 해리스를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지금 뭐 성인의 50% 이상이 팬이라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서 그의 발언이 또 이런 대선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데, 해리스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해리스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특히 산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양쪽 진영 모두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쪽, 전력 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역시나 지금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기도 하고 지금 대선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정말 좀 변동성이 크게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산업적으로 앞으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산업이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억압되었던 쪽이 풀려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쪽 관련돼서는 저는 좀 관심 있게 유효하게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도 TV 토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변동성 유의하면서 우리가 접근해야겠고 산업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쪽 체크해보자 얘기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이야기 나왔던 신재생에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도 질문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은 앞서 언급해 주셨던 전력설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김진경 본부장님, 전력설비 오늘도 정말 강하죠. 뭐 제일일렉트릭이나 산일전기 같은 쪽도 강하지만 기존의 대장주 역할을 썼던 뭐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도 좋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대선 테마라고 보기보다는 뭐 정말 워낙에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볼만한 쪽이잖아요. 수출 모멘텀도 긍정적이고요. 자, 그렇다면 전력설비는 누가 되든 대선과 좀 무관하다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출 모멘텀 보면서 우리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전력 설비주의 경우는 이 미국 대선 관련주와는 좀 다른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대선주의 경우는 이슈라든지 또 어떤 지지율에 대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사실 전력 설비주의 경우는 그러한 부분보다도 어떤 좀 더 실질적인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수출에 대해서 기대감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전력에 대해서도 워낙에 필요성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주가에는 작용되지 않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전력에 대해서 이제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좀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이제 공급들이 또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은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사실 9월이 좀 이제 다소 지났지만은 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가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전력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AI에 대해서 워낙에 기술력도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또 여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로 이어진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 대선을 떠나서 실적 기대감으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주의 경우는 이 대선을 떠나서 앞으로의 어떤 좀 환경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지금은 워낙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력 설비주를 좀 바라보실 때는 좀 더 실적에 초점을 맞추시고 좀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설비는 단순히 이제 미 대선의 테마라기보다는 앞서 짚었던 수출 모멘텀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실적에 주목해보자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지은 대표님께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헬스케어도 대표적으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특히 의료 AI 쪽에 상당히 시세가 좋습니다. 최근에 뭐 리포트가 잘 나왔던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 클리노믹스 셀바셀스케어, 딥노이드, 어제는 루닉 같은 종목 크게 올라갔었거든요. 개별 호재들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테마주로도 한번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불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루닉 같은 경우에는 또 학회 모멘텀 네. 일정이 있다 보니까 또 수급적으로 유입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의료 AI 쪽은 물론 헬스케어 관련돼서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미 대선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수혜로 관련 주들을 네. 봤을 때는 저는 좀 더 이쪽 관련된 종목들보다 좀 크게 봤을 때 차라리 그냥 CDMO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이쪽 관련돼서 여전히 강하게 시세를 보이고 있는 쪽을 보시는 게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료 AI 쪽은 결국 실적에 좀 발목이 그동안 잡혔던 모습인데 오늘도 시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저항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구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권에 있고 또 가격적으로는 좀 부담 없는 구간에 진입을 해 있기는 하지만 한번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계속 좀 저항을 맞거나 꺾이는 모습들이 나와지고 있는데 이게 좀 돌파되는 부분들을 시원하게 한번 확인을
시간을 명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오히려 매수 적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종목들 중에서 실적을 흑자 전환이라던가 좀 좋은 실적을 내보이는 기업들이 나오는 그 시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더 강한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최근 흐름들을 보더라도 계속 좀 변동성도 크고 저항대에서 시원하게 뚫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좀 유의하셔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약간 눌렸을 때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부분까지 진입 시점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대선에 대한 큰 틀에서 한번 저희가 전반적인 섹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2차 전지 쪽인데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4%가 넘게 급등한 영향도 있을 것이고 뭐 지금 도이치방크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추가 상승할 여력이 좀 크게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해주면서 오늘 테슬라의 훈풍을 받아서 2차 전지 쪽도 강하고요. 자율주행이나 로봇 쪽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보 마그네틱 이런 종목은 이제 개별 이슈도 나오면서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뭐 리튬이나 양극재 쪽도 강하고 셀 쪽에서도 반등이 크게 나옵니다. 자, 2차 전지 어제 시세가 좀 꺾여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본부장님. 테슬라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앞서 언급해 주셨던 해리스 트레이드 안에서의 수혜도 누릴 수 있는 쪽인데 2차 전지 어제 그냥 잠깐의 조정이었을까요? 사실 이제 2차 전지주의 경우는 저는 지금부터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셔도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도 또 소외가 되었던 이제 업종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제 2차 전지주의 경우는 그동안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또 이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우려감이 조금 컸었지만은 그동안의 주가를 하락했던 이유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했었고 어느 정도 좀 반영하다 보니까는 서서히 좀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또 확대가 되면서 최근 들어서 좀 반등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이렇게 낙폭 과대가 된 상황에서 또 반등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방향성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물론 지금 당장만 놓고 봤을 때는 2차 전지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떤 좀 변화들을 살펴본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삼성 SDI 경우에는 이제 계획했었던 투자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판단에 투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경우는 지금 당장에 대한 시각을 좀 가지시기보다도 좀 더 넓게 바라봐 보시고 충분히 어떤 계속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규제는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2차 전지 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려감보다도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좀 더 기회들을 좀 잡아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우리 봐야 된다. 예전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질문 드릴 때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 이제는 시각 자체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이제 나왔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네요. 자,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재주 반등이 또 궁금해요. 이지은 대표님, 리튬 값은 2년 사이에 90%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재주는 또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양극재 쪽은 아무래도 숫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는데 최근에 이 반등 나오는 거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아니면 뭔가 긍정적인 게 있나요? 긍정적인 시그널보다는 일단 기술적 반등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2차 네. 전지에 대해서 좀 수급이 몰리다 보니 네. 이제 여러 가지 예전과 좀 비슷한 흐름이 다시 한번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네. 수급적으로도 지금 그 대안책으로 2차 전지 쪽으로의 선택하는 수급들이 좀 많이 몰려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오늘 미 대선의 영향력이 또 한몫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물론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 판매량도 올라와줘야 되고 좀 더 좀 시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최근 정부의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독일 쪽에서도 그동안 보조금 폐지했던 것을 일부 부활시킨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이제
점점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들의 토대가 마련이 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주식시장은 선반영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정부 쪽에서 그리고 우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증설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래에 대한 이제 대응 차원인데 이거를 시장에서는 앞으로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마련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격적으로 봤을 때 많이 빠져있는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매력도를 좀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좀 두 가지 전략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저는 이제 변동성을 좀 활용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과 이제 그럴 경우에는 비중을 그렇게 크지 않은 관점으로 내가 어떤 관점으로 2차 전지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나는 당장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건 싫지만 네. 수급이 당장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쪽을 난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뭐 일정 너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제 변동성을 활용해서 트레이딩 전략 유효하시고요. 나는 장기적으로 2차 전지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향후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쪼개가시는 전략으로 좀 두 가지 전략 취하시면은 저는 지금은 그래도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더 열려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섹터를 봐주셨어요. 그리고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 부분을 적게 실어서도 단기적으로 챙길 수가 있겠고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좀 차근차근 모아가자라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 분의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자율주행과 로봇도 좀 궁금한데요. 본부장님, 테슬라의 강세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쪽 섹터도 같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시세가 좋습니다. 테슬라 힘을 받아서 쭉 갈 수 있는 건지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또 윗골이 달려있다 보니 이게 추세 상승이라고 봐도 되는지가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사실 이런 좀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이제 오늘장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보니까 종목들이 또 장중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뭔가 지금의 경우는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를 한다기보다도 일단 단기적으로 이슈에 의해서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의 경우는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바라볼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로봇 관련주라든지 사실 올해는 크게 주목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경우는 뭔가 시장에서 주도주가 또 사라지면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업종들이 서서히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러한 점에서도 물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좀 개별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를 한다기보다도 현재의 경우는 조금 테마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는 조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먼저 대응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좀 더 분위기를 살펴보고 난 뒤에 조금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좀 테마적인 성격에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 챙겨가자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대선 이야기하면서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 싶었는데요. 오늘 이쪽의 시세 좋습니다. 뭐 풍력 에너지 쪽도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태양광 쪽도 시세가 좀 나옵니다.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인데 SDN 18%대 강세, SK 이터닉스, 뭐 대명에너지, CS 윈드, CS 베어링 등등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쪽 워낙에 낙폭이 컸었거든요. 저가 매수의 시기도 사실 궁금했었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자, 먼저 이재은 대표님. 풍력주 이야기 해볼게요. 추가적으로 상승 더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쪽은 실적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요?
네, 이번에 CS 윈드가 또 의외로 실적이 네.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해리스 쪽으로의 이제 좀 우세 측면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21선 돌파를 해줬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는 모습인데 이때 가격대를 보면 66,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계속 맞다가 결국에는 돌파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의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번에도 이 가격대 돌파 흐름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풍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에너지 정책 쪽으로는 지금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해리스 쪽에서 워낙 강력하게 좀 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만약에 해리스의 우위의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관련주들 흐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비중을 좀 나누는 전략으로 해서 오늘 지금 11%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대장주 위주로의 흐름은 좀 가져가시는 거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도 오늘 캐나다 관련돼서 또 관세, 중국 쪽 관세 부과 이슈도 같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풍력과 태양광 의외의 실적까지 받쳐줬는데 최근 들어 조정이 나왔고 또 해리스가 우세하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오히려 지금은 매수 구간에 있어서 매력적인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중을 나눠서 매수하시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중을 나눠서 대장주 중심으로 또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부분에서 얘기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낙폭이 워낙에 컸던 그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었다면 이제는 실적도 잘 증명을 해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선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부분도 확인되고 있고 전체적인 이제 친환경에 대한 그 긍정적인 시각이 여러 국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받아갈 수 있는 섹터로 언급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김진경 본부장님, 그 태양광 관련주도 궁금합니다. 이쪽에서도 뭐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쪽 워낙에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잖아요. 최근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등 나오면서 그 돌파해야 되는 가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술적으로 우상향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태양광주의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본다면 뭔가 이제 태양광을 통해서 가시적인 실적이 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태양광을 좀 바라볼 때는 현재 어떤 실적보다도 앞으로 뭔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성장성을 좀 바라보고 가는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뉴스라든지 이슈에 민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LHD, 현대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대표적 이제 태양광 주인데 지금의 경우는 뭔가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한다기보다도 워낙 이제 미국 대선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바라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워낙에 많이 또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경우 낙폭 과대주로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조금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길게 가져간다기보다도 조금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는 물론 성장성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다소간 아쉬운 점들이 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 관련주를 좀 공략하실 때에는 오히려 조금 더 기술적인 흐름을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 아니면은 조금은 짧은 기간을 가진 단기적인 전략으로만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력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실적으로 증명을 했지만 태양광은 실적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그 테마성에 따라서 오늘 특히 미 대선 관련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엔터가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도 주가가 현재 4%가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엔터 갑자기 오늘 3사 이렇게 4사죠. 4사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궁금합니다. 자, 이지은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엔터주 오늘 왜 오르는 거예요?
저도 찾아봤는데 이유를 딱히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가격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가운데 가격적인 메리트, 저가 메리트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엔터주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그래도 좀 매력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기는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휴먼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잊혀질 만하면 또 나오고 하면서 이게 과연 시세를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추세 자체가 변환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도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하이브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엔터주들을 좀 비교를 해보자고 한다면 하이브가 그래도 내년 지금 이제 뭐 별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년까지도 뭐 9월 달이라서 몇 개월 남기는 했지만 뭐 미리 선반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BTS 완전체에 대한 컴백 일정도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뉴진스와의 이런 불확실성도 아직까지는 결과치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의 해소적인 측면으로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하이브가 가장 좀 강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내가 엔터주를 정말 이제 뭐 내년까지도 봐서 사고 싶은데 지금 너무 빠질 만큼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방은 저도 열려있다라고는 보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매력도를 느끼는 투자자분들은 매수하셔도 되겠지만 바닥이란 이유 때문에 시세가 바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 기대하시는 분들은 좀 더 천천히 바라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뭐 K-팝의 인기가 여전하고 앞으로도 대단하다라는 거는 부인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일단 최근에 주가 자체 흐름 너무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또 수급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부분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 역할로 오늘 하이브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김진겸 본부장님 탑픽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아까 이재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엔터 쪽은 워낙에 그 사람에 대한 리스크도 크거든요. 그 안에 있는 소속사 멤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임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있는 쪽인데 그런 부분 다 지우고 볼 만한 종목 있어요? 뭐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하이브를 좀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좀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긴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자회사 이제 하이브 IM이 업황 부진에도 기업 가치를 또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영상에 대한 분쟁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나왔던 얘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경우는 이런 얘기들이 다소 이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약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위버스 이제 구독형 멤버십에 대한 수익 모델도 런칭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어떤 좀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는 또 주력 IP 활동 재개들이 역시나 앞으로도 수익성에 또 다소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할 만한 어떤 요소들이 또 새로운 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안에서 종목을 보신다면은 하이브 정도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내에서도 오늘 단연 또 돋보이는 하이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네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리고 있는 쪽입니다. 밸류업 관련주. 밸류업 정책에 대한 이야기 하도 많이 들어서 하도 많이 올라서 이제는 소멸된 것인지 오늘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금융주 내리다 보니 같이 좀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요. 자동차 대표주들도 오늘 빠집니다. 이유가 좀 궁금해요. 이재은 대표님, 금융주 워낙에 뭐 호실적부터 해서 배당 사실 기대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이 올라서 그래요? 이거 왜 내려요? 이제 미국에서 금융주가 하락폭이 생각보다 좀 컸는데 그 부분을 보면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순이자 이익에 대한 또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 시장 전망치 못 미친다라는 얘기 나왔고 전반적으로 좀 금융주들이 안 좋게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밸류업 관련돼서도 지금 고가권에서 계속 시세를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좀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 대선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자동차, 밸류업 관련돼서 자동차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대가 좀 있었던 쪽인데 그쪽과 관련돼서 같이 수급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흐름은 거래량도 좀 실리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오늘 하루만 가지고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2, 3일 정도는 흐름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흐름을 체크해 봐야 된다. 아직 완전히 뭔가 추세 끝났다라고 보기엔 이르다라는 부분 같이 짚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김진경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빠질 때 담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물론 담는 거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계속 많이 나와주고 네.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주라든지 또 여타 이제 밸류업 관련주도 물론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이 비중을 크게는 담지 말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적정선 안에서 좀 약간 비중을 적게 담자라고 좀 현재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지금 현재 이제 분위기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뭐 이제 주도주가 좀 사라진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종목들이 뭔가 이슈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단발성으로 주가가 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장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는 그동안에 또 주목이 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뭐 밸류업주라든지 아니면은 좀 다소 이제 대형주라든지 또 다시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접근하실 때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현재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도 조금 적정선 안에서 비중을 좀 다소 적게 담으셔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현재의 경우는 뭔가 좀 대형주를 좀 접근하시기보다도 약간 중소형주 내에서 조금은 짧게 우리가 좀 대응할 만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할 만한 종목들에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적게 실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영역 정도는 괜찮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은행이랑 자동차에서 하나씩만 종목 골라주세요, 본부장님. 저는 자동차주에 네.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 유지합니다. 예, 물론 지금 현대차 많이 좀 하락하고 있겠지만은 현재로서 이제 저점 매수는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왜냐하면 현대차의 경우는 충분한 모멘텀이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인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네. 또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주가에 대해서는 뭔가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충분히 또 가능성 열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움직일 때 접근하시기보다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전에 관심을 가져올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역시나 또 해외 현지에 대한 생산도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현대차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도 가능하지만은 조금 단기적인 전략보다도 좀 중장기적인 시선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 저점 매수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어요. 이제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